동생이 따라준 물. 그런데 어머머, 물 안 드셔. 아니, 저렇게 더우시면 물은 드셔야죠. 네, 물을 안 먹게 돼요. 저렇게 더운데도요? 네, 그럼 저 순간에 뭘 드세요? 네. 저는 미리 나오는 그 김치. 그런 걸로 목을 죽이신다고요? 아니, 저는 김치를 이상하게 드신데. 물이 안 막히더라고요. 물이 안 막혀요? 네. 칼국수 등장에 밝아진 얼굴. 커다란 그릇에 국물이 듬뿍 담겨있는 푸짐한 바지락 칼국수인데요. 그대로 칼국수 국물 원샷. 아, 시원해. 역시 이 맛에 먹지. 사장님, 국물 좀 더 리필해 주세요. 좀 독특한 식성을 갖고 진짜 계시네요. 독특하시다. 아니 근데 저는 저 국물이 진짜 맛있고요. 맛있죠. 저걸로 수분 섭취를 한다고 생각한 된다고 거죠. 생각했군요. 예, 수분 그건 섭취를 안 되는 물 대신. 거죠? 네. 수분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이 같이 섭취를 하신 거죠. 어머, 아이고 김치 국물까지. 와우. 정말 나트륨 덩어리. 오늘 역대급 사례자 나오셨습니다. 아우.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남긴 동생에 비해 주인공의 그릇은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었던 옷인데 그녀도 모르는 사이 몸에 점점 지방이 쌓여 살이 찌고 있었습니다. 이제 60대 들어서면서 이제 나이살이 찌는 건지 뭐해도 계속 찌더라고요. 그래서 68kg 찌고 바로 이제 또 뺐죠. 근데 또 쪘죠. 무섭게 찌는 살에 또다시 찾은 병원. 선생님 결과가 안 좋나요? 염증 수치가 더 안 좋아졌네요. 그 팔뚝 한번 이렇게 걷어보세요. 그 팔뚝에 셀룰라이트 있죠? 그게 다 염증입니다. 지금 환자분 몸이 다 염증으로 뒤덮였어요. 염증 수치만 높은 게 아니라 고지혈증까지 있습니다. 이제 약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게 있어요. 내력이라 해야 되나? 그거 뭐라 그러는 거 왜? 가족력. 예. 다 혈압약, 당뇨약 다 먹어요.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약까지 복용해야 했던 주인공. 하지만 그녀를 찾아온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엉망이 된 집안.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쌓여온 염증이 결국 몸의 곳곳을 고장나게 했고 통증은 완전히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은 진짜 완전히 막 경련까지 일으키시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심각해지신 것 같아요. 염증성 비만이 정말 몸을 많이 고장나게 한 것 같은데 정말 네.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아, 그렇죠? 네, 조금만 움직여도 막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예, 막 허리가 통증이 찌릿찌릿하고 정말 말도 못하게 아프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무기력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셀룰라이트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맞아. 자신감도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보이니까. 네. 사실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게요, 단순한 살이 찐 상태, 단순 지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미세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주변에는 염증성 물질들하고 이제 엉켜 있는 한마디로 염증 덩어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살이 찌면서 염증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연한 순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염증성 비만 탈출, 체질을 바꿔라. 그런데 비만과 염증성 비만 어떻게 다릅니까?
이 체내 지방 조직이 많은 과다한 상태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비만 정도가 심하고 만성화되면 이 지방 조직 내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성 비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비만이 아니라 이 체지방량이 많으면서 특히 내장 지방이 많으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 염증성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당을 조절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들이 상실이 되면서 비만 세포에서는 염증이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비만으로 축적되는 염증성 대식세포가 세포의 기능 장애를 촉진하기 때문에 염증성 비만이 위험한 것입니다. 네, 이 염증성 비만이 더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래요? 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 염증이 관절을 공격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고요. 또 대장 내막에, 대장 점막에 공격을 하게 되면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염증 물질들이 뇌와 심장까지도 전달돼서 치매나 혈신증, 심근경색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방금 치매 얘기하셨나요? 아니 살이 조금 쪘다고 치매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이거 정말 너무 무서운데요, 선생님. 그런데 아까 보니까요 고지혈증 진단 받으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윤민규 씨가 반응을 제가 봤는데 약만큼은 내가 먹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죠? 네네. 영상에도 나왔지만 저희 집에 비만, 또 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뭐 형제들까지 정상 체중보다 더 나가고 혈압약을 젊은 나이부터 복용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나만큼은 절대 약을 먹지 말아야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 역시 가족력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부모 중에 한쪽이 고혈압일 경우에는요, 자녀가 고혈압일 확률이 무려 30%가 올라가고요. 또 부모가 모두 고혈압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요, 자녀가 고혈압일 가능성은 50%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전 가족력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더 겁을 먹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이게 윤민규 씨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잘 살펴보면요, 이런 염증성 비만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글쎄요, 한국인의 식습관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습관은 뭔가요? 고기, 삼겹살 좋아하고 고기 굽고 찌개 좀 먹고 이런 건가요? 네, 뭐 젓갈 먹고 이런 뭘까요? 네, 제가 판넬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거. 여기 이 네모에 들어갈 식품군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답! 글쎄요. 정답. 잔이네요, 단위가.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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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아니에요? 글쎄요, 소주. 소주는 아니고요. 잔이니까 맥주? 아! 저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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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는 것 같죠, 커피. 커피는 사실 오늘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없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도 커피일 것 같아요. 커피, 자, 보시면은 국내 커피 소비량은 세계 소비량의 자, 2배가 넘습니다. 아니 식사를 하고 자 이번에는 누가 커피 쏠래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데가 커피숍이거든요, 후식으로. 커피 먹으면서 점심 약속을 잡고 또 점심 먹고 커피를 먹을 정도로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게 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인데 정말 많이 마시긴 합니다. 그런데 커피도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커피가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가 비만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바로 이 산성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아, 산성식품. 커피랑 육류 그리고 한국인의 주식인 쌀,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몸을 바로 산성화하는 그런 산성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이 산성식품은 몸에 안 좋다, 몸이 뭐 산성화된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듣는데요. 이 산성화된다는 게 사실 너 설명해봐 하면 누가 설명하겠어요. 이게 어떤 거, 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산성화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산성용액에 날달걀을 넣은 후 24시간 동안 관찰했는데요. 산성용액이 닿자마자 달걀 껍데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단단한 달걀 껍데기가 강한 산성용액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산성용액에서 꺼낸 달걀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터뜨릴 수 있을 만큼 약해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산도 우리 강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위 속에서 음식물이 왔었을 때 저렇게 이제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저런 음식들이 몸에 들어가서 저런 그렇죠. 과정 또 도구로 변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염증이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각종 염증성 질환을 생기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산성화 식품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이 산성화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 pH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산성화 식품 섭취로 이 낮아진 pH를 중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뼈에서 칼슘을 가져오고 근육을 분해하게 됩니다. 결국 뼈가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게다가 산성식품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이 독소와도 같은 산성 물질이 쌓이면서 이 바로 염증성 비만도 유발하는 거고요. 방금 본 VCR 내에서도 염증성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이 정말 많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뭐 제가 볼 때는 아까 칼국수 드실 때 예, 국물 그냥 쫙 드시고 또 리필해서 또 드셨는데 맞아. 혹시 그게 염증성 비만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물까지 싹 비워야 밥 먹은 기분이 난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니 한국인이라면 선생님 완독해야 되고요. 심지어 거기다 밥 말아야 됩니다. 네, 이 배는 든든할지 몰라도 국물까지 먹는 습관이 염증은 물론 암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도한 나트륨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이 염증을 유발하고 위암 발생 확률을 높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하고 나서 선생님들 꼭 하실 말씀 있죠. 맵고 짜게 먹지 마라. 그러네. 다 이유가 맞아요. 있습니다. 많이 혼나요. 네.